그야말로 투자 대비 압도적인 음질 상승 효과를 갖고 오는 게 룸튜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마사운드의 김건식 과장입니다. 다시 뵙게 됐어요. 한 2, 3주 만인가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지난번에 첫 촬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잘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많이 떨리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룸어쿠스틱을 비코스틱 제품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진행 과정도 영상으로 다 담아서 지금 나갔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반신반의는 아니었어요. 비코스틱 제품 많이 써봤으니까 좋아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너무 좋게 나와갖고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네. 다 김 과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음악 들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확실히 정말 해상도가 확 좋아진 제가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저역이 정말 왜곡 없이 나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디오 시스템이나 일반적인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레벨을 훌쩍 뛰어넘는 진짜 맨 꼭대기 레벨이라고 해도 될 정말 고해상도의 음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룸 어쿠스틱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같이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자, 첫 번째 질문이요. 룸 어쿠스틱 트리트먼트라는 게 뭔가요? 룸 어쿠스틱 트리트먼트란 룸의 음향 특성을 고려해서 용도에 맞게 최적화하는 작업을 룸 어쿠스틱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음악 감상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걸 이제 어쿠스틱 트리트먼트라 할 수 있는데, 네. 어쿠스틱 트리트먼트가 중요하죠. 사실 오디오는 청취룸의 환경이 절반 이상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오디오 시스템과 리스닝룸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룸을 꾸미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공동구매 가격으로 보면은 한 1,000만 원이 안 들어갔어요. 네.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 룸 전체를 이렇게 비코스틱 제품으로 다 룸어쿠스틱을 했거든요. 사실 1,000만 원이란 금액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그 가치는 좀 다르겠지만, 하이엔드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DAC 업그레이드 한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시고, 심지어 전원 코드 하나에 1,000만 원짜리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역이 안 나온다고 저역이 좋은 파워 코드 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셔갖고 튜닝을 하시는데, 정말 확실한 음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어쿠스틱 트리트먼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투자 대비 압도적인 음질 상승 효과를 갖고 오는 게 룸튜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김 과장님은 그러면 어쿠스틱 트리트먼트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제가 어쿠스틱 트리트먼트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공간에서 스피커를 사용할 때 스피커의 성능이 최대한 발휘되게 이 공간을 최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점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쿠스틱 트리트먼트다 하면 그냥 쉽게 정의를 내리면 흡음재, 확산재, 베이스 트랩을 이용을 해서 룸의 음향을 개선시킨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김건식 과장님은 기본 룸의 상태, 우리가 룸튜닝제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흡음이 된 소프트한 벽면을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반사가 일어나는 이렇게 약간 하드한 벽면을 더 좋아하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흡음이 잘 돼 있는 소프트한 벽면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랑 이제 여기서 약간 취향이 갈리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흡음, 분산, 확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흡음, 분산, 확산을 시키는 이유가 반사가 일어나는 지점에 어떤 그 룸팅제를 이용해서 그런 음의 흡음이나 분산을 이제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룸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인 반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룸 어쿠스틱은 김 과장님하고 약간 달라요. 저는 이 오디오 시스템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 디테일, 마이크로 다이나믹스, 그 에어리한 고역의 정보, 네. 굉장히 소실되기 쉬운 그 고역의 정보를 얼마나 살려내느냐, 잘 살려내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봐서 저는 오히려 약간 딱딱한 이 하드한 벽면체를 더 선호를 합니다. 울리는 방을 룸칭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는 게 울림이 없이 데드한 방에 어떤 분산제, 확산제 위주로 룸칭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를 만드는 것보다 울림이 많은 방에 적절한 포지션에 룸칭제를 위치를 시켜서 소리를 잡는 게 더 그 좋은 접근 방식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 룸트링들을 요즘은 많이들 그래도 신경을 좀 쓰세요. 네, 그래서 아예 전용 룸을 만들어서 이제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데를 보면은 한쪽 벽면을 다 동일한 소재로 이렇게 뭐 흡음 처리를 한다든가, 네네. 그죠? 뭐 아니면 타공보드를 다 이렇게 바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 벽면을 동일한 어떤 음질 특성을 갖는 재질로 마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비코스틱에서 이게 웨이브우드 울트라죠.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을 만약에 이 벽면에 뒷면에 다 바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 벽면에 이 제품을 전부 다 사용을 하시게 되면 특정 주파수에서는 과도하게 흡음을 하게 돼서 전체적인 공간의 밸런스가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유불급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룸 어쿠스틱을 한다는 얘기는 이 방 안에서 발생하는 스탠딩 웨이브, 네. 정제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그 방 안에서 정제파에서 발생하는 피크와 딥을 얼마나 플랫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쪽 벽면을 어떤 동일한 재질로 한다는 얘기는 피크와 딥이 발생하는 주파수 대역을 바꾸는 거지. 네, 맞습니다. 걔가 그렇게 들어가서 피크를 낮춰주고 딥을 올려주는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어쿠스틱 트리트먼트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스피커가 있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에 1차 반사가 일어나는 지점에 뭔가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가 제가 생각하는 룸 어쿠스틱이에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1차 반사 지점이 아니지만 이 두 벽이 만나는 지점에서 음의 에너지가 여기 몰릴 수가 있으니까 저런 데는 또 저렇게 흡음재를 놓고, 그죠? 그건 이제 2차 단계고, 결국에는 1차 반사 지점에 뭔가의 어떤 룸팅제를 이용을 해서 이 음을 잡아가는 게 그게 룸 어쿠스틱이고, 그렇게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데드한 룸이 있고 라이브한 룸이 있죠. 네. 어떤 룸을 선호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소프트한 그런 방을 좋아하다 보니 좀 데드한 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뭐 좀 일반적인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나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즐겨 듣는 음악 장르가 팝 쪽이다. 네네. 그러면은 데드한 룸이 더 맞는 거고, 내가 즐겨 듣는 음악이 어떤 클래식, 어쿠스틱한 악기 쪽, 클래식이나 재즈 음악을 즐겨 듣는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라이브한, 저는 이제 라이브한 거를 좀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달라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이 만나면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룸 어쿠스틱 트리트먼트가 이제 잘못되면 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런 거를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봤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시스템으로 해서 그 기본적인 룸 어쿠스틱을 다 해드렸는데 갑자기 스튜디오 전문 시공업체를 불러서 기존 룸팅제를 다 걷어내고 룸 어쿠스틱 공사를 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걷어내셨습니다. 다 뜯어냈어요. 아, 일주일 만에. 왜냐하면 어쿠스틱한 하이엔드 오디오인데 흡음 공사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역이 다 죽어버리고 마이크로 디테일이 다 없어지니까 배음과 앰비언스가 다 사라진, 도저히 음악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물론 이제 시공업체의 퀄리티도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좀 보고 개인적으로 답답한 건요. 네. 나름 큰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전용 리스닝 룸을 만든다고 하면서 벽면에 막 과도한 흡음재를 넣고 막 차음보드를 넣고 이러는데
저는 진짜 그게 룸 어쿠스틱은요, 룸 내부 공간의 소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냐는 거지, 맞습니다. 방음 검사하고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음보드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경우는 소리가 너무 땡글땡글해지고, 그리고 흡음재를 넣는 순간 사실은 그냥 하이엔드 오디오는 그냥 사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기본을 알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룸 어쿠스틱은 최소한의 흡음으로 마이크로 디테일을 살리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요, 이게 울트라 퓨저고요. 네. 그죠? 이게 웨이브우드 울트라고, 네. 얘는 확산재고, 네. 얘는 흡음재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마이크로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양쪽에다 이렇게 확산재를 넣어서 고역의 음끝이 굉장히 잘 살아나서 에어리한 마이크로 디테일이다 살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룸 어쿠스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확산재고 이게 흡음재잖아요. 네. 흡음과 분산의 차이는 뭘까요? 흡음과 분산은 에너지에 관련이 있는데, 흡음은 에너지를 소실시키는 작용을 흡음이라고 하고, 확산은 에너지를 보존하되 균일하게 공간에 퍼뜨리게 하는 그런 운동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차원에서 이제 흡음과 분산은 분명히 다른 결을 갖고 있고, 그걸 이제 음질적으로 보면 어떤 흡음재를 사용해서 약간 대담한 공간을 만들면 차분하고 집중력 있는 사운드가 나오고, 네. 분산 확산재를 이용해서 어떤 소리를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화려하고 어떤 오디오적 쾌감이 나오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청실은 지금 1, 2, 3 전부 다 약간 분산 위주, 확산 위주의 튜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오디오 시스템이 아니라 네. 여기 오신 분한테 데모를 해야 되는 룸이다 보니까 단시간에 뭔가 첫 소절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분산과 확산을 통해서 음을 굉장히 좀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룸 어쿠스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측정을 하셨고, 네.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보통 에너지에 관한 걸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보셨던 주파수 대역에 따른 잔향 시간이라든지 그런 에너지의 비율 같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주파수 대역의 분포, 네네. 하이엔드 오디오에서는 그걸 이제 토널 밸런스라고 그러죠. 네. 그죠? 저역, 중역, 고역의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잔향이 어떻게 되고, 네.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측정이라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큰 에너지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측정으로 알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측정으로 알 수 없는 건 이제 5km 대역 이상의 굉장히 고음들, 배음이 존재하는 그런 고음들은 저희가 그래프적으로 보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5000Hz를 넘는 네, 맞습니다. 윗대역은 사실은 측정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거를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측정으로 할 수 없는 거는 오디오에서 말하는 마이크로 디테일, 고차수의 어떤 배음 정보라든가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대역 분포는 알 수 있어서 물론 2000Hz대의 어떤 이 룸의 이 네. 대역 에너지 상태가 그 윗대역까지 영향을 주겠죠. 네네. 그죠? 배음이 발생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5000Hz 이상의 정보량은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했듯이 100Hz에서 5000Hz까지는 측정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이 대역의 분포를 보고 그거를 조절해서 플랫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거는 확실하게 되지만 네네. 5000Hz 이상 대역의 정보량이 그 룸 어쿠스틱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네. 그거는 귀로밖에 판단을 못하는, 그죠? 뭐 전문 업체를 통해서 룸 어쿠스틱 시공을 했다고 딱 가봤는데 고역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참 너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디테일, 우리가 이제 에어리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고역의 음의 입자들이 다 공간에 흩뿌려져야 되는데 그런 게 싹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이 단지 측정치만으로 계산해낸 룸 어쿠스틱은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김건식 과장님은 네. 상당히 이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신 그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차수 배음 정보라든가 앰비언스라고 그러잖아요. 공연장 분위기. 앰비언스도 결국에는 고차수의 반사음, 고차수의 잔향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측정으로는 힘들고 네, 네, 맞습니다. 그걸 귀로 들어가면서 적절한 조화를 맞춰내야 된다. 그래서 그 측정은 사마 사운드에서 하고 네. 귀로 듣고 튜닝하는 거는 저희 하이파이 클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거의 사마 사운드와 저희 하이파이 클럽이 만나서 굉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겨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설렙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지금 룸어쿠스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기본적인 걸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 시청실을 이전하면서 이제 이 비쿠스틱 수입사요. 사마 사운드에서 룸어쿠스틱 시공을 다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좀 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같이 협의를 해갖고 사마 사운드하고 하이파이 클럽이 어떤 빅 프로모션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디오 시스템의 음질을 가장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마 사운드가 이 출장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죠. 네, 네. 어떻게 되죠? 서울 쪽은 50만 원, 그리고 지방에서는 100만 원. 그죠? 한 번 출장 나가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유상 네. 이 측정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비쿠스틱 제품 100만 원 이상 구매 시 출장 측정이 서울은 무료, 지방은 실비 정산을 하는 그런 서비스도 같이 가니까 내 룸의 이 측정 상태가 바로 나간 영상에서 저희 시청실 이 룸어쿠스틱 전후 측정치가 굉장히 갭이 큰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내 룸의 상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아볼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건식 과장님이 워낙 이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룸 전체에 어쿠스틱 트리트먼트를 의뢰하신다면 저희 이제 하이파이 클럽도 같이 네. 참여를 해서 하이파이 클럽과 사마 사운드가 같이 가서 룸 어쿠스틱 트리트먼트를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 사운드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분석을 통한다면 하이파이 클럽은 하이엔드 오디오에 특화된 그런 어떤 룸 어쿠스틱의 노하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비쿠스틱 룸 튜닝제의 장점을 보면은 일단은 얇고 가벼우면서 어떤 확실한 성능을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 설치가 용이하다.